진짜 범죄 피해자가 됐다는 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다, 나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입니다. 이 책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걱정 밖의 이름들이라는 책입니다. 서혜진 변호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거 보이시나요? 진짜 이 책에서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고 공감 가는 부분이 정말 많아서 여러분들께 꼭 한 번은 소개해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범죄 피해자가 되면 이 분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범죄 피해자는 더욱 그렇거든요. 정말 준비하지 못한 순간에 불현듯이 찾아오는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여야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 위치인 것 같아요. 화려한 옷을 입거나 아니면 뭔가 네일 아트 같은 걸 해도 내가 이걸 정말 해도 되는 거 맞아? 저도 모르는 무언가의 기준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라는 위치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재판정에 가더라도 엄청 화려하게 하고 가요. 그래야 그분들이 뭔가 조금 더 화려하게 입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서혜진 변호사님도 의뢰인들을 만날 때는 항상 화려하고 예쁘게 가신대요.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모습을 가두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 조금이라도 이래도 된다라는 이런 느낌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수많은 페이지들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건 진짜 범죄 피해자가 됐다는 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있었고요. 이게 범죄로 인정받기 쉽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범죄는 인류가 있었을 때부터 늘 있었지만 이 범죄 피해로 인정받기에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책에 최말자님의 혀 절단 사건이 나오는데요. 어떤 남성이 본인을 강간을 하려고 하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최말자님이 가해자의 혀를 깨뭅니다. 그런데 이 혀를 깨무면서 이 혀가 절단이 되었고요.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는 강간미수 아니야? 아니면 어떤 성추행이지 않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검찰 쪽에서 기소를 하지도 않았고요. 되려 이 최말자님이 중상해로 인정을 받아서 징역을 받습니다. 이 가해자와 결혼을 주선시키겠다, 꼭 결혼을 성사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결혼을 주선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의 지금 상식상으로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태껏 싸우고 계셨고, 그래서 이 최말자님이 재심 청구를 최근에 하셔서 이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다른 피해자분들이 인정받고 많이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분들 덕분에 사회가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이 수사관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결과를 정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피해자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피해자분들이 이 신고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갖기도 하거든요. 일단 이 사람이 왜 찾아왔을까? 이 신고의 경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장난으로 여기던 범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딥페이크 범죄이겠죠. 옛날에는 합성인데 어때? 누군가의 실수? 이렇게 여겨지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사진을 찍어서 프로필을 했었고 어떤 SNS에 올렸는데 그 사진이 침해당하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정보까지 허락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매일매일 들 것 같아요. 또 요즘 많이 언급되는 게 교제 범죄잖아요. 근데 이 교제 범죄 같은 경우에도 사랑 싸움으로 옛날에는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교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심사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때 도망치지 않았어?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어? 도망에 실패했다가 더 후폭풍이 올까봐 도망치지 않는 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생존의 법칙이고 수단이다. 그만큼 도망치지 않은 것이 이 전략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왜 도망치지 않았어?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어? 라는 질문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단어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교제 범죄, 데이트 범죄 이런 것보다는 관계 범죄라는 말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더 심각하죠. 엄마를 신고했을 때 만약에 그럼 난 혼자가 되네? 그럼 나는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진짜 본인의 환경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법에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그들이 조금 더 신고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지점들을 고안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범죄 피해자는 이 신고를 하기까지, 이 법정에 오기까지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 용기조차도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연 평균 150만 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성범죄는 2.6%밖에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범죄들을 암수범죄라고 하는데요. 이런 범죄들을 조금 더 세상 밖으로 끌어내게 하려면 어떤 범죄 피해자인가 보다는 이 범죄 피해자의 이 용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로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썼다면 이 법정 밖의 이름들이라는 책은 범죄 피해에 있어서 수많은 기록들을 담아낸 역사 교과서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가진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꾸준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많은 과정들을 겪고 계신 이 피해자분들에게 또 하고 싶었던 말이 이 책 속에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한 가지만은 꼭 당부하고 싶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내던지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떤 것도 당신을 파괴할 만큼의 가치는 없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저 역시 똑같은 마음이고요. 피해자분들이 너무 힘드시다면 가해자의 응당한 벌보다는 본인을 많이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에 이 이름을 남긴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표현하는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남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의 활동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